아버님 이게 뭐예요?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며느라가 명의 통장이란다. 우리 이혼하자고요. 지금 장난해. 아버지 돌아가시니까 정신줄 났네. 진심이에요. 말도 안 돼. 평생 당신은 나를 사람 취급도 안 했어. 돈도 없고 갈 곳도 없는 70살 먹은 노망난 할망구를 누가 데려가? 우리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까? 아니 당신은 청소해주고 빨래해주는 사람이 필요한 것뿐이야. 이부 시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선물. 시아버지가 편찮으셨습니다. 병원을 오가시더니 어느 날 입원을 하셨습니다. 폐암이었습니다. 이미 3기였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의사의 말에 온 가족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정작 시아버지는 담담하셨습니다. 다 살 만큼 살았어. 괜찮아.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 시아버지가 저를 조용히 부르셨습니다. 며느라가야, 잠시 혼자 있자꾸나. 병실에 남은 건 저와 시아버지 둘뿐이었습니다. 며느라가야, 이거 받아. 떨리는 손으로 건네주신 건 낡은 통장 하나였습니다. 아버님, 이게 무슨...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내 명의야. 아버님, 이런 거 받을 수 없어요. 며느라가야, 들어. 시아버지가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힘없는 손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못됐어. 내가 다 알아. 미안하다. 아버님, 며느라가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다 알아. 미안해. 내가 아들을 잘못 키웠어. 시아버지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 돈은 내가 30년 동안 며느라가를 위해 조금씩 모은 거야. 많지는 않지만 며느라가 인생 시작하는데 보탬이 될 거야. 아버님, 왜 이런 말씀을... 아가야, 아이들 다 컸잖아. 손주도 받고. 이제는 며느라가 인생 살아. 약속해. 나는 못했어. 내가 사랑했던 사람을 지키지 못했어. 그래서 평생 후회하며 살았어. 시아버지가 먼 곳을 바라보셨습니다. 하지만 며느라가는 아직 늦지 않았어. 아직 살 시간이 있어. 아버님, 내가 가고 나면 떠나. 더 이상 참지 마. 며느라가는 충분히 참았어. 그게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사흘 뒤 시아버지는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제 손을 꼭 잡으신 채로 장례식장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저는 로봇처럼 문상객들을 맞이했습니다. 음식을 나르고 정리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보험금 얼마나 나오려나? 이참에 차나 한 대 바꿔야겠어. 시누이들도 거들었습니다. 오빠, 부동산도 처분해야 하지 않아요? 엄마 모시는 것도 힘들 텐데. 그래, 다 팔아서 나눠 가지자. 장례식장에서조차 돈 얘기만 하는 사람들. 시아버지 영정 사진이 저를 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왜 이 사람들과 함께 있지? 나를 사랑해준 사람은 이제 세상에 없는데. 장례를 마친 후 시아버지 유품을 정리하던 중이었습니다. 서재 책꽂이에서 책들을 빼다가 오래된 소설책 사이에서 편지 한 통이 나왔습니다. 겉봉투에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며느라가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을 떠났겠지. 며느라가에게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살아서는 다 하지 못할 것 같아서 이렇게 글로 남긴다. 사실 나는 며느라가를 알고 있었네. 목요일마다 어디를 가는지, 무엇을 하는지. 2년 전 어느 목요일 우연히 며느라가를 봤어. 가정폭력 피해자 쉼터 앞에서 아이들을 안고 웃고 있는 며느라가를. 그날 나는 한참을 멀리서 지켜봤네. 며느라가가 쉼터 아이들을 돌보고 엄마들을 위로하고 설거지하고 청소하는 모습을. 그때 알았네. 며느라가가 왜 떠나지 못하는지를. 며느라가는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사람이야. 그래서 견디는 거지. 누군가는 이 자리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마치 내가 그랬던 것처럼. 하지만 며느라가야, 이제는 며느라가도 살아야 해. 며느라가는 충분히 해냈어. 아이들도 훌륭하게 키웠고 누군가를 도우며 살았고 이제는 며느라가를 위한 시간이야. 통장에 있는 돈은 내가 30년 동안 며느라가를 위해 모은 거야. 많지는 않지만 며느라가가 새로 시작하는데 보탬이 될 거야.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이 있네. 며느라가가 목요일마다 가던 그곳, 그 쉼터 이름으로 내 보험금의 절반을 기부하고 싶네. 며느라가 이름으로. 며느라가가 그곳에서 했던 일들을 더 많은 사람들이 이어갈 수 있게. 나는 도망친 사람이었지만 며느라가는 끝까지 싸운 사람이야. 이제 며느라가 인생을 살게. 며느라가가 행복했으면 좋겠네. 마이너스 며느라가를 딸처럼 아꼈던 시아버지가. 편지를 읽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는 다 알고 계셨습니다. 제가 왜 떠나지 못하는지, 목요일마다 무엇을 하는지, 제가 얼마나 외로운지, 그리고 끝까지 제 편이셨습니다. 아버님, 빈 서재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이제 정말 제 편인 사람은 세상에 없었습니다. 마침내 내린 결심, 49제를 치르고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밥 차려라고 말해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왜 내가 이 사람 밥을 차려줘야 하지? 시누이들이 전화해서 언니, 엄마가 힘드시대요. 자주 좀 가봐요라고 말해도 예전처럼 네, 알겠어요 라고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밥 차려. 평소처럼 명령하듯 말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은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야, 안 들려? 밥 차리라고. 이혼합시다. 조용하게 말했습니다. 거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TV 소리만 들렸습니다. 뭐? 이혼하자고요. 신문을 보던 남편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 늙은이가 미쳤어? 나이 70에 이혼을 해? 당신은 평생 저를 사람 취급 안 했어요. 이제 저도 제 인생 살고 싶어요.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러다 웃기 시작했습니다. 하, 당신 정말 웃기네.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돈도 없고 갈 데도 없으면서 갈 곳 있어요. 어디? 그건 당신이 알 필요 없어요. 남편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야, 지금 장난해? 이 나이에 누가 당신을 받아줘? 70 먹은 할망구를. 가슴이 아팠지만 이제는 익숙했습니다. 받아주든 말든 혼자 살 거예요. 아, 진짜.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니까 정신줄을 놨네. 남편이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먹여 살린 게 누군데? 당신이 밥이나 차려주고 빨래나 하면서 편하게 살 수 있었던 게 누구 덕분인데? 그래요. 당신 덕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미쳤어. 진짜 미쳤어. 남편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40년을 같이 살았는데 이제 와서 이혼? 말이 돼? 애들은 뭐라고 하고? 애들한테는 제가 말할게요. 당신 진심이야? 네. 남편이 저를 노려봤습니다. 좋아. 하고 싶으면 해봐. 근데 재산 분할 같은 거 기대하지 마. 당신 명의로 된 거 하나도 없어. 집도 내 명이고 예금도 다 내 명이야. 알아요. 그리고 위자료? 그런 것도 없어. 내가 뭘 잘못했는데? 40년 동안 돈 벌어다 줬는데? 당신이 이혼하고 싶으면 해. 근데 빈손으로 나가는 거야. 알았어? 남편의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집을 나갔습니다. 변호사를 찾아서 다음 날 저는 용기를 내서 구청 법률상 감소를 찾아갔습니다. 무료 상담이 있다는 걸 복지관에서 들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젊은 여자 변호사가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40년 결혼 생활, 남편의 외도, 시댁의 냉대, 그리고 이혼하고 싶다는 것.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 분명의 재산이 얼마나 되나요? 잘 모르겠어요. 집이랑 예금이 있다고 하던데. 외도 증거는 있으세요? 40년 전 수첩은 버렸어요. 그때는 이혼 생각이 없어서. 최근 외도 증거는요? 없어요. 그냥 늦게 들어오고 향수 냄새가 나고 그런 거밖에는. 변호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르신, 솔직히 말씀드리면 재산 분할받기 쉽지 않을 거예요. 남편분이 재산을 숨기려고 하면 재산은 안 받아도 돼요. 그냥 이혼만 하고 싶어요. 그러시면 협의 이혼을 시도해 보세요. 남편분이 동의하시면 가장 빠릅니다. 동의 안 하면요? 재판 이혼을 해야 하는데 증거가 없으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최소 1년. 1년. 하지만 40년을 참았는데 1년쯤이야. 괜찮아요. 할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떠나라. 며느라가 인생 살아라. 남편의 저항. 남편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이혼 진짜 할 거야? 네. 좋아. 남편이 비웃었습니다. 그럼 당신이 이혼 소송 걸어봐.
내가 동의할 것 같아? 왜 동의 안 해요? 당신도 저랑 살기 싫잖아요. 싫긴 누가 싫대? 나는 괜찮은데? 거짓말 하지 마세요. 당신 맨날 집에도 안 들어오잖아요. 그건 일 때문이고. 나는 이혼할 생각 없어. 남편이 팔짱을 꼈습니다. 당신이 이혼 원하면 소송해. 근데 증거 있어? 내가 뭘 잘못했다는 증거? 없지? 그럼 이혼 안 돼. 그리고 설사 이혼된다 해도 당신은 한 푼도 못 가져가. 며칠 뒤 통장을 확인해 보니 남편 명의 계좌가 다 비어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통장 돈 어디 갔어요? 내가 쓸 데가 있어서. 어디에요? 당신이 알 필요 있어? 재산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뒤 집 등기부를 확인해 보니 집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당신 집에 왜 근저당을 걸었어요? 사업 자금이 필요해서. 뭐 어때? 이혼하려고 그러는 거죠? 재산 없다고 하려고? 내 마음이지. 당신이 뭐라 할 일 아니야.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어르신, 예상했던 일입니다. 남편분이 재산을 처분하기 전에 빨리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해요. 그게 돈이 많이 드나요? 변호사 선임하시면 최소 300만 원은 필요합니다. 300만 원. 시아버지가 주신 통장에는 2천만 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걸 변호사비로 쓰기에는 제가 혼자 할 수는 없나요? 본인 소송도 가능은 합니다만 쉽지 않으세요. 괜찮아요. 해볼게요. 홀로 싸우는 시간. 법원에 이혼 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서류를 작성하느라 복지관 선생님께 도움을 받았습니다. 할머니, 정말 하시려고요? 네. 힘드실 텐데. 이미 40년 힘들었어요. 이제는 괜찮아요. 소장을 제출하고 나오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정말로 이혼하는구나. 한 달 뒤 첫 재판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변호사와 함께 왔습니다. 저는 혼자였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이혼 사유가 무엇입니까? 남편이 외도했고 40년 동안 저를 무시하고 학대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40년 전 수첩이 있었는데 버렸습니다. 최근에는 남편 변호사가 끼어들었습니다. 판사님, 원고는 아무런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40년 동안 성실하게 가정을 책임졌습니다. 하지만 그리고 원고는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이혼은 단순한 감정 문제로 보입니다. 저는 정상이에요. 판사님, 원고는 나이가 70입니다. 노년기 우울증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제가 미친 사람이 되고 있었습니다. 재판은 계속되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매번 법원에 갈 때마다 남편은 변호사와 함께였고 저는 혼자였습니다. 증거를 제시하세요. 저를 40년 동안 무시한 게 증거 아닌가요? 객관적인 증거 말입니다. 증인이라도 있습니까? 증인.
시어머니는 남편 편일 테고 시누이들도 마찬가지고 없습니다. 그럼 이혼 사유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재판은 계속 연기되었습니다. 남편이 일부러 서류를 안 내거나 출석을 안 하거나 판사님, 피고가 또 안 왔습니다. 다음 기일로 연기하겠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녹초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시아버지 사진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아버님, 저 끝까지 해볼게요. 쉼터의 증인. 8개월째 되던 날 쉼터 관장님이 전화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증인으로 나가도 될까요? 네. 선생님이 10년 동안 여기서 뭘 하셨는지 제가 증언하고 싶어요. 선생님은 자기 인생은 못 살면서 다른 사람 도와주셨잖아요. 눈물이 났습니다. 관장님, 그리고 선생님이 도우셨던 분들도 증인으로 나서고 싶대요. 10년 전 그 여자, 이제는 상담사가 된 그 여자도 증인으로 나섰습니다. 판사님, 이분은 저를 살렸어요. 10년 전 저를 쉼터로 데려가 주셨어요. 그게 이혼과 무슨 상관입니까? 이분이 왜 자기 인생을 못 살았는지 보여주는 겁니다. 가정을 지키려고 자식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이렇게 헌신하시면서 정작 본인은 행복하지 못했어요. 여자가 울먹였습니다. 이분은 자격이 있어요. 행복할 자격.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혼 판결. 10개월째 드디어 판결이 났습니다. 이혼을 허가한다. 단 재산 분할은 인정하지 않는다. 이혼은 됐지만 재산은 한 푼도 못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웃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자유다. 법정을 나오는데 남편이 비웃었습니다. 만족해? 빈손으로 나가는 거 말이야. 만족해요. 하, 미친. 당신도 이제 자유예요. 원하는 대로 사세요. 남편이 뭐라고 하려다가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가버렸습니다. 법원 앞에서의 만남. 법원을 나오는데 누군가 저를 불렀습니다. 혹시 목요일 이모님이세요? 돌아보니 낯익은 얼굴이었습니다. 10년 전 시장에서 만났던 그 여자였습니다. 이제는 건강해 보이는 얼굴로 초등학생이 된 아이와 함께 서 있었습니다. 저 기억하세요? 10년 전에 이모님이 저를 쉼터로 데려가 주셨잖아요. 기억해요. 이모님 덕분에 저 살았어요. 여자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이모님이 그날 말 걸어주지 않았으면 저 아마 그날 밤에 여자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제 저도 그 쉼터에서 일해요. 상담사로. 이모님처럼 누군가를 돕고 싶어서요. 정말요? 네. 그리고 오늘 여기 온 건 이모님 재판 증인으로 서려고 했는데 이미 끝났나 봐요. 응. 방금 끝났어. 여자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모님, 이혼하신 거예요? 응. 잘하셨어요. 여자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모님도 이제 행복하실 자격 있어요. 이모님은 평생 다른 사람들을 도우며 사셨잖아요.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잃어버린 40년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지금 이곳에서 이혼 후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작은 원룸에 살고 있습니다. 시아버지가 남긴 돈으로 얻은 집입니다. 크지 않지만 제 집입니다. 눈치 볼 사람 없는 오롯이 제 공간입니다. 복지관에서 바리스타 교육을 받아 동네 카페에서 주 3회 일합니다. 70 나이에 취업을 했습니다. 사장님, 이 할머니 커피 진짜 맛있어요. 손님들이 칭찬할 때면 가슴이 뿌듯합니다. 집에서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습니다. 시댁 명절 차례를 안 지내도 됩니다. 눈치 보며 음식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저녁에 드라마 보다가 웃어도 누가 TV 소리 줄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복지관 친구들과 등산도 다니고 요가도 배웁니다. 도서관에서 책도 읽습니다. 작년엔 친구들과 제주도 여행도 다녀왔습니다. 평생 남편 눈치, 시댁 눈치 보느라 제대로 된 여행 한 번 못 가봤는데 70에 처음으로 혼자만의 여행을 했습니다. 바다를 보며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매주 목요일 저는 쉼터에 갑니다. 시아버지가 남긴 기부금으로 쉼터는 2층을 증축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층 입구에는 작은 명판이 붙어 있습니다. 시아버지 이름과 제 이름이 나란히 적혀 있습니다. 그걸 볼 때마다 시아버지가 웃으며 잘했어. 며느라가야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남편의 후회. 이혼 후 6개월쯤 지났을 때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아빠가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 집이 엉망이래요. 밥도 제대로 못 해 먹고 빨래도 쌓여 있고. 그럼 내가 가서 좀 도와드려. 엄마. 아빠가 엄마 보고 싶대요. 심장이 쿵했지만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안 돼. 엄마 40년을 같이 사셨잖아요. 아빠도 나이 드셨는데. 그래, 40년을 같이 살았지. 그래서 더 이상은 못 살아. 얼마 뒤 아들에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아빠가 병원 갔다 오셨대요. 혈압이 높아지고. 혼자 계시니까 건강 관리가 안 되나 봐요. 엄마, 아들아, 너희 아빠 건강은 너희가 챙겨. 엄마는 40년 했어. 이제 너희 차례야. 하지만 엄마도 이제 엄마 인생 살고 싶어. 미안하지만 아빠 일은 엄마한테 말하지 마. 어느 날 카페에서 일하고 있는데 남편이 찾아왔습니다. 창밖에서 한참을 서 있더니 들어왔습니다. 커피 한 잔 주세요. 어서 오세요. 무엇을 드릴까요? 다른 손님처럼 대했습니다. 아메리카노요. 커피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남편이 한참을 커피를 마시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집이 많이 불편해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밥 해먹는 것도 어렵고 빨래도. 당신이 다 해줬던 게
이렇게 많았나 봐요. 혹시 다시 생각해 볼 수 없을까요? 고개를 들어 남편을 봤습니다. 나이 든 남편. 머리는 하얗게 새고 얼굴은 초췌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진심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불편해서 다시 오라는 거구나. 안 돼요. 왜요? 다시 시작할 수 있잖아요. 당신은 저를 사랑한 적이 없잖아요. 그냥 필요했을 뿐이고,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집안일 해주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저라는 사람이 아니라 남편이 입을 열려다 닫았습니다. 그리고 당신, 아직도 밖에서 만나는 사람 있죠?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진짜 저를 그리워하는 거였으면 그런 건 진작에 정리했겠죠. 그건 됐어요. 이제 각자 살아요. 40년은 당신을 위해 살았으니 남은 시간은 저를 위해 살게요. 남편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후회하실 거예요. 그건 당신이에요. 남편이 나갔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은 다시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몇 달 뒤 딸에게서 들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요즘 엄마 이야기만 하신대요. 밥 먹다가도 너희 엄마가 해준 밥이 제일 맛있었는데 하시고, TV 보시다가도 너희 엄마는 이 드라마 좋아했는데 하시고, 집에 엄마 사진 걸어 놓으셨대요. 젊었을 때 사진. 그제야 후회하는 거였습니다. 잃고 나서야.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새로운 시작. 한 달 전 쉼터 관장님이 제게 제안했습니다. 선생님, 저희와 함께 일하실 생각 없으세요? 제가요? 네. 급여는 많지 않아요. 하지만 선생님 같은 분이 필요해요. 선생님은 그들의 아픔을 아시잖아요. 직접 겪으셨으니까. 하지만 저는 나이도 많고 자격증도 없고, 자격증은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나이는 오히려 장점이에요. 젊은 상담사들이 못 주는 따뜻함이 있으세요. 저는 고민 중입니다. 70 나이에 새 직장을 가진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니까요. 하지만 점점 마음이 기울고 있습니다. 40년을 참았던 제가 이제 나머지 인생은 정말로 의미 있게 살 수 있다면 그게 시아버지께 드리는 마지막 보답이 아닐까?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 어제 쉼터에서 새로운 여자를 만났습니다. 35쯤 되어 보이는 얼굴에 멍든 여자. 떨리는 손으로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눈빛이 40년 전 제 눈빛과 똑같았습니다. 죽은 것 같은 눈. 하지만 아이 때문에 버텨야 하는 눈. 저는 그 여자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괜찮아요. 여기는 안전해요. 그 여자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여자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시아버지가 제게 해주셨던 것처럼 지금은 힘들겠지만 괜찮아질 거예요. 저도 그랬으니까. 정말이요? 정말이에요. 저는 70의 인생을 다시 시작했어요. 당신은 35이잖아요. 더 많은 시간이 있어요. 그 여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도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요. 저도 했는데 당신도 할 수 있어요. 그 여자의 손을 잡아줬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딸이 가끔 걱정합니다. 엄마, 외롭지 않으세요? 외롭긴. 엄마는 지금이 제일 행복해. 정말입니다. 누군가의 며느리도 누군가의 아내도 아닌 그저 나로 사는 게 이렇게 좋은 줄 몰랐습니다. 70년을 살았지만 제 인생은 이제 시작입니다. 에필로그 마이너스 노년의 보석상자. 이혼 후 3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저는 쉼터에서 주 사회 상담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70세 나이에 자격증을 땄습니다. 젊은 상담사들과 함께 공부하느라 머리가 깨질 것 같았지만 해냈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오셨어요? 쉼터 아이들이 저를 반깁니다. 그럼 이모가 안 오면 누가 너희한테 맛있는 거 해주겠어? 요즘은 상담뿐 아니라 요리도 가르칩니다. 쉼터를 떠나 홀로 썩이를 준비하는 엄마들에게 간단한 요리를 알려줍니다. 이렇게 하면 애들 반찬 걱정 없어요. 쉽고 영양가도 있고 그녀들의 눈빛이 빛납니다. 저도 저런 눈빛을 가졌던 적이 있었을까요? 이제는 알겠습니다. 있었다는 걸. 아주 오래전 25에 결혼하던 그때 얼마 전 딸이 찾아왔습니다. 엄마, 이거 드셔요. 건강식품을 한가득 들고 왔습니다. 뭐야, 이게 얼마인데? 엄마, 제가 이제 버는 거 있잖아요. 엄마는 평생 우리한테만 주셨으니까 이제는 제가 줄 차례예요. 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용기 내주셔서 감사해요. 뭐가? 제가 어렸을 때는 몰랐어요. 엄마가 왜 그렇게 사는지, 아빠가 왜 엄마한테 그렇게 하는지, 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결혼하고 나서 알았어요. 결혼이 얼마나 힘든 건지, 그리고 엄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엄마가 40년을 참은 건 용기가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해서였잖아요. 딸이 저를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70세에 다시 시작한 것도 그게 진짜 용기예요. 엄마는 제 영웅이에요. 그날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제 인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딸이 이해해준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들도 명절 때 찾아옵니다. 엄마, 집 구경 좀 해도 돼요? 그래, 별거 없지만. 작은 원룸을 둘러보던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여기가 아빠네 집보다 더 따뜻한 것 같아요. 그래. 아빠네는 집은 크지만 뭔가 텅 빈 느낌이에요. 여기는 작지만 엄마 냄새가 나요. 아들이 시아버지 사진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엄마 잘 살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시아버지께 감사했습니다. 아버님, 며느라가 잘 살고 있어요. 행복해요. 복지관 친구들과는 한 달에 한 번씩 등산을 갑니다. 야, 오늘은 내가 제일 먼저 올라왔다. 70이 넘어서도 우리는 정상에 오르면 소리를 지릅니다. 할머니들 멋있어요.
지나가던 젊은이들이 엄지를 치켜 세웁니다. 하산 후에는 막걸리 한 잔. 아, 이 맛에 산에 오르지. 친구가 웃으며 말합니다. 너 진짜 달라졌다. 예전에는 맨날 조용하더니. 그랬어? 응. 맨날 눈치만 보고. 근데 지금은 표정도 밝고 말도 많아지고. 그런가? 이혼 진짜 잘한 거야. 너 지금 제일 행복해 보여. 그 말에 웃었습니다. 정말 지금이 제일 행복합니다. 가끔 카페에서 일하다 보면 제 또래 손님들이 오십니다. 조용히 커피를 마시다가 어떤 분은 울기도 합니다. 괜찮으세요? 아, 네. 그냥 혹시 힘드신 일 있으세요? 그러면 이야기를 꺼냅니다. 남편 이야기, 시댁 이야기, 참고 사는 이야기. 저는 조용히 듣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저도 그랬어요. 네. 40년을 참았어요. 그런데 70세에 이혼했어요. 70세예요? 네. 그리고 지금 제일 행복해요. 그분의 눈빛이 흔들립니다. 저도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요. 늦은 나이란 없어요. 커피값을 받지 않습니다. 다음에 다시 오세요. 언제든지. 그렇게 제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는 분들이 생겼습니다. 얼마 전에는 60대 분이 이혼하셨다며 찾아오셨습니다. 할머니 이야기 듣고 용기 냈어요. 감사해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제 40년이 의미 있었다는 걸 느낍니다. 작년 가을 남편이 쓰러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뇌졸중이었습니다. 병문안을 갈까 고민하다가 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아들을 통해 문병비를 보냈습니다. 엄마가 보내셨대요. 남편이 아들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엄마, 어떻게 지내? 잘 지내요. 쉼터에서 일하시고 친구들이랑 등산도 다니시고. 그래. 엄마, 요즘 되게 밝으세요. 웃음도 많아지고. 남편은 한참을 말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작은 목소리로 말했답니다. 내가 너무 못됐지. 너희 엄마한테 미안하다고 전해줘. 40년 동안 사람 취급 못해줘서. 아들이 그 이야기를 전해줬을 때 저는 아무 감정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미움도 연민도 없었습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이미 저에게 그 사람은 과거였으니까요. 오늘은 제 70세 생일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니 딸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엄마 생일 축하해요. 저녁에 갈게요. 엄마가 좋아하시는 케이크 사갈게요. 아들에게서도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생일 축하합니다.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쉼터 관장님에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오늘 생신이시죠? 축하드려요. 오늘은 쉬세요. 복지관 친구들이 단체 문자를 보냈습니다. 생일 축하해. 오늘 저녁 고기 먹으러 가자. 이렇게 축하받는 생일은 처음입니다. 40년 동안
남편은 제 생일을 한 번도 챙겨준 적이 없었습니다. 시댁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며느리 생일이 언제더라? 하다가 지나가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저를 기억해주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하얗게 센 머리. 하지만 눈빛만큼은 살아있었습니다. 40년 전 죽어있던 그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지금 살아있구나. 저녁 딸과 아들이 왔습니다. 손주들도 함께 왔습니다. 할머니 생일 축하해요. 케이크에 촛불을 켜고 다 같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촛불을 끄며 소원을 빌었습니다. 제 남은 인생 후회 없이 살게 해주세요. 케이크를 나눠 먹으며 손주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행복해요? 응, 할머니 지금 제일 행복해. 왜요? 할머니가 할머니로 살 수 있어서. 손주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얼굴이었지만 딸은 알았습니다. 딸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밤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을 보니 달이 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아버님, 며느라가 잘 살고 있어요. 사진 속 시아버지가 웃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아버님이 주신 용기로 며느라가 이렇게 살아요. 감사해요. 시아버지가 말씀하신 것 같았습니다. 잘했어, 며느라가야. 이제 행복해.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70세. 많은 사람들은 이 나이를 노년이라고 합니다. 이제 끝나가는 인생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노년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수 있다는 것을. 40년을 참았던 시간들, 고통스러웠던 시간들. 하지만 그 시간들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쉼터에서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저,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저, 그리고 무엇보다 나로 살 수 있는 저. 노년은 인생의 황혼이 아니었습니다. 노년은 제 인생의 보석상자였습니다. 40년 동안 조금씩 모아둔 경험들, 아픔들, 인내들, 사랑들, 그것들이 모여 지금의 저라는 보석이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그 보석들을 나눠줍니다. 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카페에서 만나는 손님들에게, 그리고 저와 같은 길을 걷는 모든 여성들에게. 당신이 참았던 시간들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흘렸던 눈물들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은 모두 당신의 보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그 보석 상자를 열 수 있습니다. 늦은 나이란 없습니다. 70세에도 80세에도 새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당신의 의지입니다. 당신의 용기입니다. 당신의 선택입니다. 저는 70세에 이혼했습니다. 그리고 73세인 지금 제일 행복합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당신도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 것입니다. 누구의 며느리도
누구의 아내도 아닌 바로 당신으로 살 자격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의 보석 상자를 여세요. 그리고 빛나세요. 당신만의 빛으로. 이 이야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어머니로, 할머니로, 상담사로. 하지만 무엇보다 나로. 70년을 살아보니 알았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위한 시간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시간은 언제든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의 삶도 언제든 새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용기는 영원합니다. 이 글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당신도 지금 보석 상자를 열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40년, 50년 혹은 그보다 더 긴 시간 동안 당신이 참았던 순간들, 당신이 삼켰던 눈물들, 당신이 견뎌낸 날들이 모두 당신만의 보석이 되어 그 상자 안에 가득 담겨 있습니다. 이제 그 상자를 여세요. 70세도 늦지 않았습니다. 80세도 늦지 않았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당신의 용기는 영원합니다. 당신이 흘린 눈물은 다이아몬드가 되었고, 당신이 견딘 시간은 진주가 되었으며, 당신이 사랑한 순간들은 루비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 보석들로 당신만의 왕관을 만들 시간입니다. 누군가의 며느리가 아닌, 누군가의 아내가 아닌 바로 당신이라는 이름의 여왕으로. 당신의 인생은 당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으로 사세요.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오늘이 당신 인생의 첫날입니다. 지금까지 노녀의 보석 상자였습니다.